네, 슬슬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버스 컴퍼니에서 iOS 개발을 하고 있는 손원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OS 개발자가 tvOS 개발하기까지 걸어온 이야기들입니다. 저와 저희 팀원들은 애플 TV 앱을 어떻게 개발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는지에 대한 삽질기가 주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번 발표는 iOS 앱 개발을 해보시고 UIKit을 사용해서 UI 개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내용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떻게 애플 TV 앱을 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 회사 소개와 이제 서비스하는 앱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위버스 컴퍼니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많이 없으시겠죠. 네, BTS는 그럼 아실까요? 네, 저희 BTS 소속사로 유명한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하이브 회사의 자회사로서 저희 IT 회사로 팬덤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는 첫 번째로 저희 이제 회사명과 같이 대표적인 팬덤 플랫폼 앱으로 팬과 아티스트들이 소통하고 아티스트들의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위버스 앱하고,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굿즈, 콘서트 티켓, 앨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위버스 샵 커머스 앱이 있고요. 환경을 생각하고자 이제 플라스틱 음반 제품을 줄여보자고 목표로 개발된 위버스 앨범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위버스에서 볼 수 있는 VOD 및 라이브 콘텐츠들을 대형 화면에서 보고자 하는 팬들의 니즈가 많았고, 이를 수용하고자 만든 것이 스마트 TV용 위버스입니다. 이제 애플 TV 이외의 스마트 TV 앱들은 웹앱 기반으로 원소스 멀티 플랫폼이 개발했지만, 이제 애플 TV는 웹브라우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작년에 애플 TV가 국내 정식 출시되면서 팬들의 니즈도 증가했고, 저희 팀에서도 한번 프로토타이핑으로 TV 앱을 만들어 볼까 하는 시도를 하여서 올해 4월에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도전이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이제 국내에서 반응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특히 위버스 때문에 애플 TV를 사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반응이 재밌었어요. 이 정도면 애플에서도 광고 효과가 좋았는데 좀 광고비를 주셔야 되는가 생각이 드는데, 제일 반응이 좋았던 일본에서는 출시 후 쟁쟁한 OTT 앱들을 제치고 앱스토어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 V라이브와 서비스 통합을 하면서 실시간 라이브 기능이 추가된 2.0 버전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하였고요. 네, 저희 서비스 자랑은 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TV 앱을 개발하는데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vOS는 이제 iOS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애플 TV AP는 이제 아이폰과 같이 A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고, iOS 기반으로 동작하는 OS이기에 당연히 UIKit, AVKit 등 iOS 개발과 동일하게 프레임워크들을 다룰 수 있어서 iOS 개발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iOS와 다르게 터치 스크린이 없고 모든 사용자 입력은 리모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TV하고 다른 기기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tvOS 앱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tvM이라는 XML 포맷을 사용해서 템플릿을 조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스위프트 개발자이니까 이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인 각종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앱을 구성할 때 이제 화면 레이아웃은 기본 사이즈인 1920 곱하기 1080 포인트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4K 해상도 경우에는 이제 iOS처럼 2X 해상도로 대응되기 때문에 이미지 리소스를 준비하실 때도 1X, 2X 두 벌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을 구성할 때는 화면을 꽉 채우기보다는 상하 좌우 여백을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는 스토리보드를 사용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세이프 에리어 영역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렉션 뷰를 사용할 때는 만약에
셀 영역에 적당한 패딩을 주고 포커스를 잡고 있는 셀은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 데 효과를 주어가지고요. 사용자가 어느 부분을 조작하고 있는지 인지시켜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애플 TV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컨 조작을 통해 TV 인터랙션을 도와주는 포커스 엔진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데요. 리모컨 조작으로 자신이 어느 요소를 가리키고 있고 인터랙션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것이 포커스 엔진이에요. 리모컨을 통한 조작은 스와이프, 클릭, 탭, 세 가지 동작이고요. 이는 iOS랑 동일하게 UI 제스처를 통해서 이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력을 받는 가장 보편적인 요소인 UI 버튼의 예를 들어보면 요 밑에 그림과 같이 기본 상태 이외에도 포커스드랑 언포커스드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커스는 뷰를 구성하는 기본 클래스인 UI 뷰를 상속하고 있는 뷰들이라면 포커스가 가능하고요. 포커스를 통해서 이제 뷰를 선택하거나 가리키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패럴락스 효과를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패럴락스 효과는 요 밑에 이미지와 같이 리모컨을 살짝 스와이프했을 때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뷰가 이제 3D로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게 패럴렉스 효과입니다. 포커스는 이제 사용자랑 기기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강제로 이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해당 API가 존재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제 UX 측면에서도 되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포커스 이동이 되도록 앱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콜렉션 뷰나 테이블 뷰 같은 경우는 셀 리유즈를 사용하잖아요. 이때 리유즈가 되면서 포커스를 그대로 들고 가기 때문에 전체 리로드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현재 보고 있던 포커스가 리셋돼가지고 뭐 최상단으로 가거나 이제 강제로 이동이 되어서 되게 좋지 않은 사용자 경험을 주게 돼요. 이제 대부분 되도록이면은 부분 업데이트를 사용해서 화면의 포커스를 유지하는 것을 좋습니다. 또 포커스 이동 시에 이제 복잡한 UI를 갖는 화면이 있다면은 의도와는 다르게 뭐 이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포커스 가이드라는 놈인데요. 이제 실제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포커스를 받았을 때 지정해준 객체로 포커스를 이동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지금 저희 이 화면을 보면은 저희 플레이어 화면인데요. 이제 상단에 기능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리모컨을 스와이프하거나 아래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그 기능키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단에 있는 이제 스크롤 바로 포커스가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제 포즈 버튼이나 재생 버튼은 영영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커스 가이드가 있는 것입니다. 저 빨간색으로 이제 그려진 부분이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저 기능키에서 밑으로 했을 때 이제 재생 버튼으로 가라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가상의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포커스 가이드예요. 애플 TV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화면 안에 앱 아이콘이 사용자의 스와이프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장의 레이어를 겹쳐서 만들어진 아이콘이에요. 애플에서는 최소 2장 이상의 레이어를 사용해서 앱 아이콘을 디자인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위버스에서도 이제 프론트, 백 두 장의 레이어를 사용해서 앱 아이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본 앱인 이제 세팅처럼 겹쳐지는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 TV에서 좀 유일한 위젯 같은 기능인 익스텐션, 이제 탑 쉘프입니다. iOS 개발할 때 위젯이나 각종 익스텐션 개발하신 분들은 좀 익숙할 텐데요. 앱 아이콘 최상단에 탑 셀프라는 영역에 이제 앱 아이콘을 배치할 경우에 컨텐츠 추천을 해주는 탑 셀프 익스텐션이 동작하게 돼요. 이제 간단한 메타 정보를 좀 입력하면은 탑 셀프형 아이템을 만들어줘서 리턴해주게 될 경우 이렇게 화면처럼 좀 이쁘게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위젯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애플 TV 개발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애플 개발자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거니까요. tvOS 앱을 개발하실 예정이 있으시면
그 페이지 방문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애플 TV 앱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이제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긴 하지만 TV 앱은 iOS 앱과 다른 점이 되게 많아요. 이제 iOS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또 같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UI 킷을 쓸지 스위프트 UI를 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두 방법 모두 가능하지만은 저희 프로젝트 경우에는 좀 개발 기간이 짧아가지고 추가 이제 학습이 필요한 이제 스위프트 UI보다는 좀 익숙한 UI 킷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요. 앞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애플 TV 앱은 이제 웹 브라우저가 없어요. tvOS에는 이제 웹킷과 사파리 킷이 아예 없는데요. 이제 이는 애플에서 TV에서는 이제 웹 브라우징보다는 이제 콘텐츠 위주로 소모를 하라는 그런 방향성이 담겨 있어요. 웹 브라우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로그인 등의 인증 절차를 웹으로 하고 계신 서비스가 있다면 애플 로그인이나 QR코드 로그인 등 다른 방법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으시다면 이제 tvOS 지원 유무도 좀 필수로 확인하셔야 될 테요. 이제 iOS와 다르게 터치랑 웹 브라우저가 없기 때문에 TV용으로 따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TV용 바이너리 타겟이 따로 빌드되어 있어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좀 필히 확인을 해보시고요. 참고로 tvOS 앱은 이제 애플워치처럼 비트코드가 필수로 들어가야 앱스토어에 등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러리 사용하는데 여기도 비트코드를 지원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영상 콘텐츠를 주로 소모하게 되는 tvOS 앱이라서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를 어떻게 개발할지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tvOS의 이제 AV 플레이어 뷰 컨트롤러는 이제 영상 재생에 필요한 UI 요소들이 되게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적은 커스터마이징으로도 되게 보기 좋은 플레이어를 개발할 수 있는데 이제 영상 재생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다면은 AV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커스텀 뷰 컨트롤러로 비디오 플레이어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위버스의 경우 이제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처음 등록한 1.0대 버전인데요. 애플 TV 기본 앱에 가깝게 좀 만들어보자는 컨셉으로 이제 AV 플레이어 뷰 컨트롤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스크린샷이 현재 앱스토어에 등록된 2.0대의 위버스인데 이제 브이라이브 서비스 통합으로 이제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기능과 실시간 채팅 기능이 추가돼 가지고요. AV 플레이어 뷰 컨트롤러에서는 소화할 수 없는 이제 기능들이 많아져서 저희들 서비스만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UI 플레이어를 만들게 되었어요. 탑쉘프 같은 경우에는 tvOS 앱의 좀 유일한 위젯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화면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버스 앱인데요. 이제 화면을 꽉 차게 보여주는 캐러셀 타입이 있고 섹션을 구분해서 여러 가지 타입을 보여줄 수 있는 섹션 타입이 있고 배너 형식으로 이제 길게 보여주는 인셋 타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애플 기본 앱인 TV 플러스 앱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과 미리 보기 영상이 되게 고해상도로 나와가지고요. 이제 저 품질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좀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고화질의 이미지나 영상을 이제 사용하도록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영상을 판매하시거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신다면은 이제 콘텐츠 불법 복제도 막는 것을 고려하셔야 될 텐데요.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DRM 기술인데 iOS와 이제 tvOS는 이제 페어플레이 스트리밍이라고 이제 FPS 요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이미 iOS 앱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하시는 분들이면 고려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DRM 경우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뭐 와이드바인이나 뭐 또 다른 게 또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애플에서 추천한 거는 이제 FPS이기 때문에 요거를 서버 기술자분들이랑 잘 얘기해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iOS 코드에서는 좀 볼 수 없었던 tvOS만의 이제 개발 시에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샘플 코드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갈게요.
먼저 UI 뷰를 상속하는 클래스들은 이제 포커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tvOS에서 이제 UI 뷰를 만들 때 did update focus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를 오버라이드 하여가지고 UI를 수정해주면은 현재 사용자가 조작하는 뷰에 대한 포커스 동작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샘플 코드는 이제 포커스 업데이트가 일어났을 때 콘텍스트로 들어온 포커스 정보에 대해서 다음에 포커스될 요소가 현재 뷰라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포커스 되었을 때 컬러를 지정하고 뷰의 크기를 1.5배 트랜스폼 시키는 코드이고요. 이제 만약에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포커스가 해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와 뷰 크기를 리셋하는 코드고요. 이 코드를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셀에서 이제 포커스가 옮겨가면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앞서 언급했던 포커스 가이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먼저 포커스 가이드 경우에는 이제 포커스 가이드를 선언하고 뷰의 레이아웃 가이드에 추가해 주고요. 앞에 화면에 의해서 봤듯이 이제 버튼 2, 3번 양옆의 크기와 버튼 4번 위아래 크기로 가이드로 잡아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줄에 프리퍼드 포커스 인바이러먼트가 이제 이 포커스 가이드가 이쪽으로 포커스를 받았을 때 어느 요소로 이제 포커스를 보내줄지 만들어주는 코드인데요. 이렇게 포커스 가이드를 만들게 되면 버튼 2번, 3번 아래로 했을 때도 이제 버튼 4번으로 포커스가 가게 되겠죠.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탑쉘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탑쉘프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프로젝트에 익스텐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리소스들이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할 부분은 요 탑쉘프 안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콘텐트 프로바이드 클래스인데요. 이 클래스에다가 이제 추천할 요소의 메타 정보 아이템을 만들어서 리턴해주면 탑쉘프가 본격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메타 정보 아이템을 만드는 코드인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풀 화면에 아이템을 스크롤해서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캐러셀 타입의 탑쉘프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캐러셀 아이템을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에 컨텐츠 정보들을 넣어주고 화면에 보여줄 썸네일 이미지를 set 이미지 UR을 선언을 해줍니다. 스크린 스케일이 풀 HD용 1X, 4K용 2X로 밖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할지 URL 스킴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시의 경우는 앱을 실행시켜서 해당 아이디에 비디오 아이디를 재생해보자는 URL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템을 배열에 담아서 다시 한번 탑쉘프 콘텐츠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면 끝이에요. 익스텐션 생성 시에 만들어진 콘텐트 프로바이더 파일을 보면은 로드 쉘프 콘텐츠를 오버라이드 하도록 기본 코드가 있는데요. 이제 서버 통신이나 혹은 콘텐츠로 보여질 내용을 받아서 앞서 만든 이제 탑쉘프 아이템으로 각 아이템을 컨버팅 한 후에 이제 여러분이 보여줄 타입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게 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타일을 디테일로 이제 지정을 해서 리턴을 했고요. 플레이 액션 동작을 하는 처리 코드도 잠깐 볼게요. 이제 TV 앱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앱 델리게이트를 보시면은 URL 스킴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죠. 여기서 탑쉘프 아이템을 만들 때 넣었던 URL을 처리하도록 만들면 되는데 제 샘플 코드는 영상 재생 스킴이 들어왔을 때 해당 비디오 아이디를 받고 그 비디오를 재생하라는 코드예요. 이제 실제 동작하시는 걸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이제 화면이 이제 탑쉘프 영역이고요. 여기다 아이콘을 끌어다 놓으면은 이렇게 탑쉘프가 동작하게 되고, 재생 버튼을 눌러서 아까 그 URL 처리하라는 스킴을 통해서 영상 재생이 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적은 양으로도 이제 탑쉘프가 잘 동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왜 애플 TV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질문이 종종 들려왔어요. 이제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애플 생태계에서 가장 저렴한 디바이스예요. 공홈에서 사도 좀 가장 저렴하긴 한데, 이제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이면은 이제 4K 2세대 제품 한 $100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애플 스토어에서 TV용 앱은 좀 블루오션이에요. 이제 각종 OTT 앱을 제외하면은 국내에서 개발되는 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큰 화면을 채워가려는 이제 애플 TV 앱에도 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마지막으로 이제 TV 앱 개발하겠다고 생떼 쓰고 이제 이걸 다 받아주면서 이제 함께 개발을 해주신 팀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지속 성장하고 있는 위버스에서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 가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디버깅 하실 때 네. 시뮬레이터가 따로 있어요? 네, iOS 시뮬레이터처럼 tvOS 시뮬레이터도 있습니다. 네. 디버프에서 V라이브 서비스 하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원래 V라이브가 별도 앱이었다가 tvOS 앱에 기능이 있다고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 네이버 V 라이브가 저희 위버스 컴퍼니랑 이제 합병이 돼가지고 서비스도 다 같이 합병이 되었거든요. 이제 iOS 앱도 똑같이 합병이 되었고, 이제 tv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V 라이브 앱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새로 만들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